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정형외과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왜 안 좋으냐? 골절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절이 생기면 이에 따른 합병증,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재골절의 위험도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뼈를 좀 더 튼튼하게, 뼈를 더 약해지지 않고 그 강도가 유지될 수 있게 여러 가지 고흡수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새로 나온 신약들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낙상에서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 손목 골절 같은 골다공증성 골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낙상 예방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2021년 대한골다공증학회에서 발행한 이 진료 지침을 기준으로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될지, 운동이나 흡연 음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외에 다른 영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에서 칼슘 섭취는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에서 권장 1일 섭취량은 800에서 1000mg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식사를 통해서 하루에 칼슘을 한 500mg 정도 섭취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1일 섭취량까지 먹기 위해서는 한 300에서 500mg 정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진료 지침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을 가장 권장하지만 이 300에서 500mg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일 섭취량이 1200에서 1500mg을 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로는 신장 결석, 콩팥에 돌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심혈관 내에 석회가 침착해서 여러 가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뇌졸중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섭취를 하는 게 좋지만 너무 과하게 복용할 경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이 고흡수 억제제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지 데노주맙,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 약물들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중의 칼슘 농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더더욱이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단백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백질이 뼈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뼈 전체 부피의 절반 정도,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 식품보다는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신기능이 괜찮은 환자에서 골조를 동반했다, 심한 골다공증이다 하면은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g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이신 여성분이면 하루에 50g을 섭취하는 거죠. 한 70kg의 남성분이다 그러면 70g을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단백 식이를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단백질이 콩팥을 지나가면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kg당 1g 정도보다는 적은 양으로 낮춰서服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뼈와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비타민 D는 특이하게도 음식으로 섭취를 한 다음에 햇빛에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야 이 합성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비타민 D로서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생선, 계란, 버섯에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양껏 많이 계속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비타민 D 보충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햇빛에 노출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낮에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노출이 되어야 충분한데 요즘은 실내에서 활동하는 게 많고 또 자외선이 안 좋다고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아예 햇빛의 노출을 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비타민 D 보충제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장량은 하루에 800단위 정도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4000단위 이상 매일 장기간은 복용하게 되면 비타민 D 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혈중에 칼슘 농도가 올라가는 고칼슘 혈증, 그로 인해서 인체 여러 군데에 칼슘이 침착하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석회화, 마찬가지로 칼슘이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신결석증, 콩팥에 돌이 생기는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비타민 D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800단위 정도 적정 권장량에 맞춰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요. 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근력도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계속 지내시다 보면은 점점 악순환이 돼서 낙상의 위험이 올라가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런 근력이나 균형 감각을 키워줘서 낙상의 위험도를 낮춰서 골절이 생길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이제 적절한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라는 거는 달리기, 걷기, 계단 오르기 등등등등이 있죠. 그래서 뼈에 체중 부하가 걸릴 수 있도록 하는 운동과 함께 같이 근력 운동도 해줘야 됩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고 점차 강도를 올려나가는 쪽으로 조심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낙상하면 큰일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흡연과 음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장 내에 칼슘 흡수가 떨어지고 칼슘 대사를 막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골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악화가 될 수 있죠. 금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주는 전반적인 뼈 건강도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고 특히 또 취해서 낙상할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음주하지 마시고 절주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너무 체중이 적게 나가는, 예를 들어 BMI가 18.5 미만인 심한 저체중인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BMI가 18.5 미만인 심한 저체중인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을,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서 칼슘 배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g, 즉 5000mg 이내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비타민 K는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물질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뼈의 미네랄화, 그러니까 혈액 속에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네랄, 이 뼈에 와서 침착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섭취하게 되면 뼈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거죠. 영양제를 섭취할 때 비타민 K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같이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페인, 그리고 커피를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 배설이 증가해서 칼슘 농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탄산음료에는 인산만 있고 칼슘이 없기 때문에 장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와 탄산음료를 줄이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골다공증 치료에서 약물 치료를 제외하고 생활 습관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칼슘, 단백질, 비타민 D를 얼마나 섭취해야 될지, 운동, 금연 절주의 필요성, 그리고 이외의 영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칼슘은 하루에 800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는 게 권장되고, 한국인은 평균 식사로 하루에 한 500mg 정도 섭취를 하니까 참고해서 영양제로 보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은 신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하루에 kg당 1g을 섭취하는 게 좋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최소 하루 20분 정도 자외선에 노출하는 게 좋고,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보충제로 하루에 800단위 정도 이상 섭취하는 게 좋다.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좋고,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더 고려해야 된다. 흡연은 골밀도를 낮추고 음주는 낙상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금연과 절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로는 저체중을 교정하는 게 좋고, 소금, 즉 나트륨은 하루에 5g 이하로 섭취하는 게 좋다.
비타민 K를 같이 복용을 하면은 부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커피나 탄산음료는 줄이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2021년 골다공증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